네, 카플란 스트롱버그의 논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위 논문 2003년도 논문에 보다시피 벤처 계약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계약들이 있는데, 네, 다양하고 복잡하게 보이는 다양하고 네, 사실 다양하고 복잡해 보이는 계약이죠. 단지 현금에 대한 권리와 의사결정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나누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단지 계약마다 현금에 대한 권리와 의사결정에 대한 권리, 네,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현금에 대한 권리, 네, 캐시 플로우 라이트, 의사결정 권리를 컨트롤 라이트, 캐시 플로우 라이트과 컨트롤 라이트를 계약마다 어떻게 세세하게 정의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죠. 네, 세세하게 정의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종의 패키지화된 계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시나리오가 자주 등장하는 시나리오에는 미리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패키지들을 우리는 단지 우선순위, 전환사채지 이렇게 하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런 패키지화된 계약을 잘 배치하여 현금과 의사결정에 대한 권리를 잘 디자인한 후 정리하면 이걸 우리는 투자 구조, investment structure라고 하죠. 네. 그리고 투자 구조를 잘 정리한 문건을 termsheet이라고 합니다. termsheet. 네. termsheet. 네. 결국 텀시트는 네. 그렇게 보면 결국 텀시트는 주요 투자 조건은 현금과 의사결정에 대한 거래를 정의하는 일련의 투자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텀시트를 언제 정의하냐면 캐시 플로우 라이트과 컨트롤 라이트를 정의하는 주요 투자 조건, 네, 투자 시점에 그 두 개를 정의하는 주요 투자 조건을 언제 확정지냐면 보통 실사 후에 듀 딜리전스라고 하죠. 실사, 회사에 대한 정밀한 검사를 하죠. 투자자들이 투자 대상에 대한 검사를 한 후에 벤처 창업 기업가에게 주요 투자 조건 텀시를 제안하게 됩니다. 이 투자 조건에서 중요한 현금 권리와 의사결정 권리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금융에서 투자라고 하면 주식 계약과 채권 계약을 모두 포함합니다. 하지만 상법상 투자는 음,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달리 약간 달리 오해가 약간 달리 이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경제적인 정의하고 법적 정의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경우가 항상 있습니다. 예, 상법상 투자는 기업이 상법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고 투자자가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로서 권리를 득하는 절차와 기업이 상법에 따라 주식 연기형 사채를 발행하고 투자자가 기업이 발행한 위 사채를 취득하여 사채권자로서 권리를 취득하는 두 가지를 크게 일컫습니다. 따라서 원리금 상환 의무가 있는 일관적 대출은 상법상 투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경제적으로는 투자죠. 네. 어쨌든 네, 이렇게 구체적 설명과 예시를 보면 먼저 현금에 대한 권리, 캐시 플로우 라이트를 보면 적절한 가격에 의미 있는 수준의 회사 지분을 구매하는 계약이 필요하고 이 계약을 결정하여 주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밸류에이션이라는 하는 걸 하게 됩니다. 한편 의사결정에 대한 권리는 근본적으로 투자자와 기업가 간 이해관계의 불일치로부터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이해관계자 간 정보의 비대칭,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영어로 한번 써볼까요? moral hazard. 많이 들어보신다는 거예요. 정보의 비대칭성 뭐라고 하나요? 유명 말이죠. information asymmetry. 네, 결국 이 moral hazard, information asymmetry를 해결하는 게 결국 이제 벤처 금융 계약은 결국 캐시 플로우 라이트과 컨트롤 라이트를 결정하는 건데, 컨트롤 라이트에 대한 의사결정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도덕적 해이와 정보 비대칭 때문이다. 네, 따라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각종 장치들이 바로 모럴 해저드와 인포메이션 애스마추리 때문에 중요한 거죠. 물론 회사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이해관계들과 협력하는 메커니즘 설계도
통제와 감시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first order importance라고 하는데요. 주요 목적은 뭐를 해야 되는 인포메이션 시스템 매출이 같겠습니다. 의사결정 권리에 대한 이해관계자들과 하는 배분, 의사결정 권리에 대한 이해관계자 배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기업의 지배구조라고 하죠. 지배구조. 여러분 지배구조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기업 지배구조란 뭐냐? 의사결정 권리를 이해관계자들과 어떻게 배분하느냐. 네, 넓게는 캐시플로우 라이크가 어떻게 배분하느냐 문제다. 네, 지배구조에서는 이사회 구성과 역할이 결정적이고요. 당연하죠. 이사회가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사회는 CEO 임명, 사업계획, 예산, 주요 의사결정 등을 어떻게 하는지 등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하겠죠. 이사회는 따라서 투자자들에 의해 통제되며 투자자를 대리하여 경영진을 감시하는 것이 주요 임무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사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경영을 돕는 것도 주요 임무겠지만 역시 first order importance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경영진 감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금 관리와 의사결정을 배분할 때 주로 어떤 변수들이 구체적으로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금 권리와 캐시 플로우 라이트와 컨트롤 라이트를 배분할 때 도대체 뭘 고려해서 배분을 해야 되는지 아까 보여드린 이제 카플란 스트롬버그 논문에는 이제 좀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흔히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릴 다음 리스트가 중요한데 우선주의 경우 리스트에 관한 항목이 대부분 포함됩니다. 네. 네, 현금 권리와 의사결정 권리를 배분할 때 중요한 변수들이 있는데 그 변수들의 리스트가 대체로 포함된 게 바로 우선주입니다. 따라서 우선주, 네, preferred share, preferred stock이 벤처기업에 그래서 많이 쓰이는 거예요, 사실은. 네, 왜 벤처기업에는 우선주가 많이 쓰이나? 바로 현금 권리와 의사결정을 배분할 때 벤처 투자에서 고려될 변수들이 바로 패키지화돼서 압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치평가,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이 당연히 매우 중요하겠죠. 네, 가치평가를 보면 현금 권리, 캐시플로우 라인 결정에 있어서 역시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는 회사의 가치가 될 겁니다. 가치 밸류에이션이 되겠죠. 가치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향후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받겠죠. 그렇죠? 싸게 들어가느냐, 비싸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겁니다. 싸게 들어가면 투자 수익률이 좋을 거고요. 비싸게 들어가면 투자 수익률이 안 좋겠죠. 예를 들어서 가치평가는 투자자의 연평균 수익률, 특히 내부 수익률, IRR, 인터넷 레이트 오브 리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따라서 가치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분과 회사 가치가 사실상 결정된다고 보겠습니다. 계약 시 예, 계약에서 회사 가치가 결정되겠죠. 즉 가치평가는 지분과 회사 가치 결정에 대한 협상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투자 금액이 1억이라고 하죠. 투자자와 기업이 회사 가치를 2억이라고 합의해 보겠다고 하겠습니다. 투자 금액이 1억이고 투자가 기업의 회사 가치 2억이라고 합의하면 그러면 투자하고 회사 가치는 3억이 되겠죠. 네, 이게 투자전 예, 회사 가치 프리머니 밸류에이션을 2억이라고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투자 후 회사 가치 포스트머니 밸류에이션은 3억이 되겠죠. 그렇죠? 2억에다가 1억, 3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억 중에 1억이 되니까 투자자의 지분은 3분의 1이 되겠죠. 여기에 투자 금액 1억이 들어오기 전 투자자와 기업이 합의한 회사 가치 2억을 투자 전 가치 프리머니 밸류라고 하고 투자금 1억이 포함된 회사 가치 3억을 투자 후 가치라고 한다. 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투자 후 가치는 투자 전 가치와 투자 금액. 새로운 투자자의 지분은 투자 금액에서 투자 후 가치를 나눈 거고 기존 투자자와 기업가의 지분은 투자 전 가치에서 투자 후 가치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투자 전 가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또 이 투자 후 가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투자자의 지분이
결정이 되겠죠. 새로운 투자자의 기분이 결정되면 바로 그 지분에 따라서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캐시플로우 라이트를 나누는 방법 중에 그렇죠. 의사결정을 나누는 방법 중에 또 청산우선권, 청산자녀, 재산 분배 우선 조항. 이름 기네요. 네. 이 있습니다. 영어가 더 쉬운 것 같아요. 리퀴데이션 프레퍼런스 이해하기 더 쉽고. 네, 청산우선권, 청산자녀 재산 분배 우선 조항. 기업이 매각이나 청산할 때 발생하는 현금을 어떤 순서로 그렇죠. 이제 기업이 매각이나 청산될 때 회사에 남아있는 현금이나 자산을 누구부터 주고 그다음에 얼마나 주느냐에 대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선 매각 시점에서 투자 수익률을 결정하는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투자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되겠습니다. 청산 우선권, 리퀴데이션 프레퍼런스 결정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등장하는 이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 금액의 몇 배를 우선 가져갈 수 있나? 그렇죠. 네. 자녀 재산에 대한 배분에 대한 몇 퍼센트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네, participation right이라고 하고요. 네, 최대 얼마까지 가져갈 수 있는가? 캡이 있는가? 캡이 없는가? 네, 등등 이런 걸 이제 계약에 넣을 수 있겠습니다. 네, 엑시트 시점에서 캐시플로우 라이트 되겠죠. 다음 희석 방지 조항. 네, 엔티 다일루션입니다. 네, 새로운 투자자가 주주로 들어오면 기존 주들은 영향을 받겠죠. 지분과 그 가치가 모두 영향을 받겠습니다. 여기서 기존 주주가 손해를 얼마까지 부담할 것인가 결정하는 협상은 희석 방지 조항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래 투자 위험에 대한 보호 장치가 되겠죠. 기업가 입장에서는 향후 투자 유치에 바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조항이니까 또 조심을 해야 되겠죠. 서로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희석 방지는 완전 레칫, 네, 풀 레칫 또는 가중 평균, 웨이트 에버리지 등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약간 기술적인 내용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당이죠. 네, 배당은 이제 누적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 누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배당은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죠. 기업가에게 투자자의 이익에 신경 쓰도록 하는 직접적인 압박 수단이죠. 배당을 주기로 했으면 네, 배당을 주기로 하고 배당을 못 주면 이제 CEO가 주식을 지분이 희석당한다던가 옵션을 뺏긴다던가 뭐 이러니까요. 배당을 줄 만큼 돈을 벌어야 되는 압박수단이 되죠. 뿐만 아니라 네, 돈을 벌어야 되는 압박감께 기업가가 회사에 있는 현금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네, 배당을 잘 지급하는지를 보고 그렇죠. 정보가 부족한데 잘 지급하는지 보고 기업의 상태도 짐작할 수 있는 정보상의 이익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선 매수권, preemptive right, right of first refusal 등이 있습니다. 우선 매수권을 줄여서 right of the first refusal, 네, 우선 매수권이라고 합니다.